1번 문제. 1번 문제는 2024년 6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어 풀 수 없는 문제이므로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19년 3회, 22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적정공기 조건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적정공기란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산소 결핍이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년 이외에는 빈칸이 아닌 적정 공기 조건 4가지를 쓰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빈칸뿐만 아니라 꼭 조건 4가지 전체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인 수준의 공기. 두 번째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인 수준의 공기. 세 번째로는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 마지막으로는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20년 1회, 22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충류형 송풍기의 종류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쓰시오. 첫 번째로 프로펠러형의 특징은 압력 손실이 25mA 이내로 약하여 전체 환기에 적합하다. 두 번째로 튜브형 특징은 압력 손실이 75mA 이내로 날개 청소 및 교환이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고정날개 충류형은 압력 손실이 100mA 이내로 저풍압 다풍량의 용도에 적합하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날개 충류형은 배인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배인형인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8년 2회, 22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의 내용에 대한 계획의 명칭을 쓰시오. 소음 노출 평가, 소음 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청력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 검사, 수립 및 시행 관련 기록 관리 체계, 그 밖에 소음성 난청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청력 보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5년 3회, 20년 1회, 22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여과지 선정 시 구비 조건 5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6가지이나 5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흡습률이 낮을 것, 두 번째로는 압력 손실이 적을 것, 세 번째로는 포집 효율이 높을 것, 네 번째로는 분석 시 방해되는 불순물이 없을 것, 다섯 번째로는 가볍고 1매당 무게의 불균형이 적을 것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 끝자만 따서 흡압 포분가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22년 1회, 22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2가지 이상의 유해물질 사이에 발생하는 다음 화학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작업장에서의 적용 예시를 각각 쓰시오. 첫 번째로 상가작용은 각 유해인자의 독성한 만큼 독성 결과를 나타내는 작용으로 일반 대다수 화학물질이 적용됩니다. 상승작용은 각 유해인자의 독성압보다 결과가 커짐을 나타내는 작용으로 사염화탄소와 에탄올에 적용합니다. 기량작용은 두 화합물이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페노바비탈과 디란틴이 적용이 됩니다. 독립작용은 각 독성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으로 톨루엔과 황산에 적용되고, 마지막으로 가승작용 또는 잠재작용은 독성이 있는 물질과 혼합하면 독성이 강해지는 작용으로 이소프로필 알코올과 사염화탄소가 적용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20년 2회, 22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2차 표준기구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로터미터, 두 번째로는 습식 테스터미터, 세 번째로는 건식 가스미터, 네 번째로는 오리피스미터, 마지막으로는 열선 기류계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로스건 오열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차 표준기구와 2차 표준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 표준기구의 종류 제외하고 전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1차 표준기구의 종류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개념들을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차 표준기구란 물리적 차원의 공간의 부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표준기구로 정확도가 풀마 1% 이내이다. 종류로는 비누 거품미터, 폐회 활량계, 가스 치환병, 유리 피스톤미터, 흑연 피스톤미터, 피토관이 되겠고 2차 표준기구란 공간의 부피를 직접 측정할 수 없으며 1차 표준기구를 기준으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구로 정확도가 풀마 5% 이내이다. 2차 표준기구의 종류는 위에서 설명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20년 2회, 22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은 국소 배기 시설에 대한 내용일 때 틀린 것을 고르고 알맞게 고치시오. 첫 번째로 후드는 가능한 한 오염물질 발생원에 가까이 설치한다는 옳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 환기량은 최대화하여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최대화가 아닌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후드는 가급적이면 공정을 많이 포위한다는 옳은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후드 개구면에서 기류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설계한다는 옳은 내용이고 다섯 번째로 후드는 작업자의 호흡 영역을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옳은 답안이고 6번의 덕트는 후드보다 두꺼운 재질로 선택한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덕트가 아닌 후드는 덕트보다 두꺼운 재질로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드 개구 면적은 완전한 흡입의 조건하에 가능한 크게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가능한 작게 설계해야 합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16년 1회, 22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의 경고 표지의 명칭과 다음 표의 경고 표지의 그림과 알맞게 연결하시오. 먼저 해당 표는 경고 표지에 대한 표입니다. 해당 표를 참고하면 급성 독성 물질 경고는 이렇게 생겼으므로 디귿과 동일하고 부식성 물질 경고는 이렇게 생겼으므로 해당 기업과 동일하고 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는 이렇게 생겼으므로 리을과 동일하고 마지막으로 자극성 과민성 물질 경고는 해당 그림과 동일하기 때문에 니은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16년 1회차 기출문제에서 해당 위험 장소 경고 표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되었으므로 해당 표지까지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22년 3회, 23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 자격 3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6가지이나 3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두 번째로는 의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출로 OX 문제가 출제될 만한 문제이므로 나머지 4번, 5번, 6번도 암기까진 하지 말고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22년 3회, 23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야간 근로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현상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수면장애, 두 번째로는 위장장애, 세 번째로는 심혈관 질환, 마지막으로는 만성신장장애가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수위 10만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1번 문제는 22년 3월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 보존할 때의 포함사항 3가지와 이와 같은 자료를 사업주는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지 쓰시오. 단, 그 밖의 위험성 평가의 실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포함사항에서 제외하시오. 포함사항 첫 번째로는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 요인, 두 번째로는 위험성 결정의 내용, 세 번째로는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이 되겠고, 이와 같은 자료는 사업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22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 1은 사업주가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에 대한 내용일 때 보기 1을 참고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먼저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면을 착용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세 번째로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방열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네 번째로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 작업에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 작업은 방한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22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시료 온도의 정의를 쓰고 습구 흡구 온도 지수를 옥외 장소와 옥내 장소로 구분하여 계산 방법을 서술하시오. 먼저 시료 온도의 정의는 기온, 기류, 습도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체감 온도이고, 습구 흡구 온도 지수의 옥외 장소의 공식은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더하기 0.2 곱하기 흡구 온도 더하기 건구 온도 0.1 곱하기 건구 온도가 되겠고, 옥내 장소인 경우에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더하기 0.3 곱하기 흡구 온도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22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상 다음 표는 사무실 공기의 측정 횟수 및 시료 채취 시간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먼저 초미세먼지의 측정 횟수는 연 1회 이상이 되겠고, 이산화탄소의 측정 횟수는 연 1회 이상이고, 시료 채취 시간은 업무 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종료 전 2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표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표를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22년 3월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표는 대상 유해 인자에 관한 특수건강 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먼저 해당 유해 인자의 시기는 1개월 이내가 되겠고, 벤젠의 주기는 6개월이 되겠고, 성면, 면 분지는 시기가 12개월 이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23년 이후의 기출문제에 다른 곳이 빈칸에 뚫려 출제된 적이 있으니 해당 표는 전체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19년 이후에 22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장 내 공기의 밀도는 1.2kg per 세제곱미터이고, 공기의 동점성 계수는 1.85 곱하기 10의 -5승 제곱미터 per sec이고, 직경이 20cm인 덕트 내 공기의 유속이 25m per sec일 때 레이놀즈 수를 구하시오. 먼저 레이놀즈 수 공식은 점성계수분의 밀도 곱하기 유속 V 곱하기 직경 T인데, 지문에 동점성계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밀도분의 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인 공식을 이용하여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문에 있는 유속 V는 25m per sec 대입, 직경은 분자분모
미터 단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0.2m로 변환하여 대입. 동점선 계수는 1.85 곱하기 10의-5승 제곱미터 퍼 세크를 대입해주면 레이놀즈수 Re-는 27270.27이 나오게 됩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22년 3월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아래 말이 8인 격심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있을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실동률을 구해봅니다. 실동률의 공식은 85-5 곱하기 아래 말인데 지문에 아래 말이 8로 주어졌으므로 8을 대입하면 45%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계속 작업의 한계시간 CMT를 구해줍니다. 로그 CMT의 공식은 3.724-3.25 로그 아래말인데 여기에 아래말에 8을 대입하고 해당 CMT를 미지수 X로 두고 솔브 기능을 이용하면 계속 작업의 한계시간 CMT는 6.15분이 나오게 됩니다. 솔브 기능은 네오스터디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으니 유튜브 참고하여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16년 1회부터 22년 3회 총 10년간 6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공기준 벤젠 0.25ppm, 노출 기준은 0.5ppm, 톨루엔 25ppm, 노출 기준 50ppm, 크실렌 60ppm, 노출 기준 100ppm에 서로 상가작용을 하는 혼합물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노출지수 EI의 공식은 노출 기준분의 측정치의 합이므로 벤젠의 측정치 0.25ppm과 노출 기준 0.5ppm, 톨루엔의 측정치 25ppm과 노출 기준 50ppm, 크실렌의 측정치 60ppm과 노출 기준 100ppm을 대입하면 노출지수 EI는 1.6이 나오고 구한 노출 기준이 1.6으로 1보다 크기 때문에 허용 기준을 초과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혼합공기 허용 농도를 구해줍니다. 혼합공기 허용 농도 공식은 이렇고 C1, C2, C3 측정값을 그대로 대입해주고 EI는 위에서 구한 1.6을 대입해주면 혼합공기 허용 농도는 53.28ppm이 나오게 됩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22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유공간에 위치한 직경 20cm의 외부식 원형 후드가 직경 20cm의 원형 덕트에 연결되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먼저 플랜지 자체가 후드에 설치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플랜지 폭 공식에 들어가는 물성치는 덕트가 아닌 후드의 물성치를 대입하여 푸셔야 합니다. 플랜지 폭의 공식은 루트 개구면적이므로 원형 후드의 개구면적 공식인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으로 바꾸고 해당 직경 20cm를 그대로 대입하면 플랜지 폭은 17.72cm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플랜지가 없는 경우에 비해 플랜지가 있는 경우는 송풍량이 몇 프로 감소하는지 쓰라고 하였으니 해당 표를 참고하여 자유공간 위치 플러스 플랜지 미부착 조건의 공식은 이것을 사용하고 자유공간 위치 플러스 플랜지 부착 조건은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감 효율 공식에 해당 값들을 전부 대입하고 여기서 V 10의 X제곱 더하기 A는 분자 분모 소거가 되기 때문에 소거를 해주면 1분의 1 0.75 곱하기 100은 25%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3월 산업위생관리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